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대수능 과학 지문, 그쵸? 10번, 13번 4개 문항으로 구성된 지문이었습니다. 비문학 두 번째 지문이었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에서 너희 중심 소재 혹시 어떻게 잡았니? 뭐로 잡았어, 중심 소재? 열팽창을 중심 소재로 잡았어? 봐보자. 열팽창에 대해서 개념 정의하고 있네요. 그쵸?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일단 현상이에요. 열팽창 현상. 그쵸? 근데 그냥 현상이라고 하면 세상에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죠. 그쵸? 어떤 현상이에요? 변하는 현상이에요. 뭐가 변하는 현상이에요? 길이 부피가 변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길이나 부피가 변하는 현상은 그냥 팽창이라고 해도 돼요. 왜 열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어요? 온도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열팽창이에요. 기니 맞아요? 오케이.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개념 정의하고 있으면 그 개념 정의 괜히 한 거 아니에요. 그 개념 정의 한 것 명확히 잡고 가야 돼요. 그쵸? 그죠? 그중. 이거 무엇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앞에 문장이랑 연결시켜서 계속 읽어볼게. 무엇 중? 일단 열팽창에서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러한 열팽창 현상 중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길이의 변화를. 그럼 이 길이의 변화라고 하는 게 이것 중 하나라는 거잖아.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열팽창 뭐가 변하는 현상이었어? 길이가 변하는 현상 혹은 부피가 변하는 현상이었어요. 그것 중 길이의 변화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부피 변화는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그쵸? 열팽창 현상 중, 열팽창은 길이나 부피가 변하는 것인데 그중 길이의 변화, 그것을 수치화한 것, 즉 숫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그러면 앞에서 두 가지가 변하는 현상 소개했는데 그중 하나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초점 맞추고 있는 거야. 이거 중심 소재의 열팽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걸로 갔어야 됐어요. 왜 이걸로 가야 되는지 보여줄게. 이는 선형 열팽창 계수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내가 보통은 뭐 어떤 공식화 시키라고 해요? 분수화 시키라고 해요. 그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 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고, 자, 여기에서 길이 변화율. 자, 길이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소개하고 있어요. 다음 문장에서. 길이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 길이 변화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 번째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념이, 세 번째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 두 번째 문장에서 무엇을 설명하는데 쓰였던 소재 개념이야. 이거 설명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한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그리고 다음 문장도 봐봐. 얻는 값이며, 이거 다음 문장은 아니지만 변화량이란 이것이다. 대부분의 물질에 대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어? 선형 열팽창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해당 문단은 열팽창은 선형 열팽창 개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 그 상위 개념을 말해줬던 것이고, 그것을 초점화시켜서 그 초점화시킨 대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 소재는 선형 열팽창 개수라고 잡을 수 있었어야 할 겁니다. 그게 보다 더 명확한 1문단에서의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무엇에 대해서 이 글은 설명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대상을 잡는 데 필요했던 독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죠. 1문단에서 중심 소재를 잡는 것, 인간에 대해서 개념 정의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개념 정의했어요. 일단 그 문장 보면 뭘 중심 소재로 생각할 수도 있어. 사람, 그죠? 잘생긴 사람은 어쩌고저쩌고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다. 뭐에 대해서 개념 정의하거나 설명했어요? 잘생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잘생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잘생긴 사람은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 문장, 예를 들어 뭐에 대한 예시겠어? 잘생긴 사람에 대한 예시겠죠. 문건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봐. 그럼 결국 해당 문장은 사람, 잘생긴 사람, 개념, 정의, 잘생긴 사람 특징, 예시, 문건 이렇게 들었다는 건
결국 뭐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을 설명했던 이유는 잘생긴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보다 상위 개념 정했던 거예요. 중심 소재 명확히 잡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 1문단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들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걸 중심 소재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 그것의 크기는 화면 크기는 약 6.7인치이다. 그것의 색상은 블랙, 화이트, 실버, 핑크가 있다. 그것의 무게는 약 200g이다. 그것은 긴 바 형태로, 세로 긴 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것의 핵심 구성 요소 중 칩셋은 어떤 칩셋을 사용하고 있다. 내가 지금 각각 화면 크기, 색상, 형태, 그리고 칩셋, 주요 부품에 대해서 각각 설명했던 그 문장들이 각각 설명한 내용들은 다 개별적이죠. 근데 이거 중심 소재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뭐에 수렴해요? 스마트폰을 설명하는 그 스마트폰의 특성들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문장이 설명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하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그걸 중심 소재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선형 열팽창 개수를 일단 중심 소재로 잡았어야 된다는 걸 먼저 설명했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열팽창에 대해서 설명했고 길이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수치화한 것이 바로 선형 열팽창 개수인데 이 선형 열팽창 개수는 이렇게 구한다라는 것. 그러면 내가 이거 분수화시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했어요. 그쵸?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없는 값. 그래서 분자에 들어가는 값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했고요. 그쵸? 변화량이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 대부분의 물질, 선형 열팽창 개수가 양수이며 그럼 보통은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길이의 변화도 양의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 보통은. 그리고 그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라고 하는 특징 얘기해줬고 합금인 인바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은 선형 열팽창 개수가 양수인 물질, 둘 다 양수라고 말하고 있고 인바라는 합금은 알루미늄에 비해 둘 비교하고 있고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개수를 갖는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온도 변화라고 하는 게 만약에 동일하다고 했을 때 인바와 알루미늄 중에서 누가 길이의 변화, 길이 변화율이 더 높을까? 알루미늄이 더 높겠죠. 선형 열팽창 개수가 그럼 알루미늄이 더 크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 선형 열팽창 개수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분수값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온도 변화에 있어서 알루미늄이 더 큰 길이 변화율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왜 생각했느냐? 나는 실제로 내가 이 지문을 풀 때 이 생각을 했어요. 왜? 앞에서 어떻게 구하는지 얘기해줬고 결국 선형 열팽창 개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거 괜히 설명해 준 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길이의 변화가 얘가 더 크구나 또는 인바가 더 작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해봤다라는 것이지. 앞에서 그걸 설명했으니까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음 문장을 읽을 때 한번 적용해서 연결시켜서 이해해 본 거라는 것이죠. 오케이? 단순히 선형 열팽창 개수가 작다 크다라고 표현된 것에서 그 이해, 그 독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했던 거 한번 적용해봤다는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1문단은 선형 열팽창 개수 무엇이며 어떻게 구하며 물질마다 다르고 대표적인 두 물질 간의 선형 열팽창 개수가 어떠한지 그 비교. 2문단 가볼게. 내가 2문단의 처음 부분은 1문단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문단과 문단 간의 연결이라기보다는 1문단과 2문단은 특별한 관계가 있죠. 처음과 중간 부분. 처음과 본문 부분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본문은 1문에서 소개했던 처음 부분에서 소개했던 것에 대해서 상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2문단의 시작이 1문에서 나왔던 선형 열팽창 개수라면 얘에 대해서 상수라겠구나. 그 글이 미쳤다고 중심 소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상수라겠어요? 중심 소재라는 거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구성이라는 거죠. 오케이? 이게 왜 중요하냐? 1문단에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선형 열팽창 개수에 대해서 대충 파악하고 넘어갔다면 다시 한번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 명확하게 잡고 다시 읽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1문에서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 중심 소재 개념들이 나왔어요. 개념 정립됐어요. 난 얘를 중심 소재로 생각했어. 근데 2문단에서 상수랄 게 C에 대한 내용들이고 더 읽어보니까 막 C에 대한 내용들이야. 난 얘 대충 읽었을 거 아니야. 얘가 중심 소재라고 생각했으니까 얘 다시 한번 잡고 다시 읽어가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선형 열팽창 개수 앞에서 읽었던 거 정보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읽어나갈게요. 이 선형 열팽창 개수가 다른, 즉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물질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하여 평평한 띠를 만든다고 하자. 뭐 하는 거야? 가정하는 것이죠.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다면, 자,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다. 서로 다른 물질, 앞에서 분명히 선형 열팽창 개수는 물질마다 다르다고 했고요. 그래서 물질,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물질이에요. 그렇죠? 선형 열팽창 개수의 차이도 역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르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차이가 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같은 온도 변화량에 대해서 Q가 P보다 더 무엇의 변화가? 길이의 변화가 더 크겠죠. 왜? 이게 그거니까. 그걸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수치화한 거니까. 그다음에 온도를 올렸을 때 Q가 P보다 더 길이의 변화가 클 것이기 때문에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개념을, 정보를 잡고 읽어나가면 내가 수업할 때도 종종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이씨양 여기 나왔네. 내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앞에 나왔던 정보의 토대를 두고 이 문장들을 읽어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결과, 그것에 따른 현상, 그것에 따른 변화가 나는 이걸 읽으면서 이미 떠오른다라는 거지. 그래서 설명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아이씨 이미 나와 있었네, 안 그래도 나와 있었네,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다면 온도를 올렸을 때 이건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니까 당연히 얘가 더 길이의 변화가 크게 생기겠죠. 나왔네.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러나 역점어 나오네. 역점어 나오면 보통 너희 다음 내용 어떻게 읽어? 앞에 내용이랑 차이점, 반대, 상반 하나 더 알아두세요. 뭐? 문제 제기 또 나와요. 자, 그래서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한다. 그러나 두 층이 접합되어 있어 독립적인 팽창이 억제되므로, 자, 이거 지금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어로 연결이 되어 있을까? Q층과 P층은 지금 접합되어 있어요. 합쳐져 있어요. 평평한 띠를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접합되어 있어. 근데 저 선형 열팽창 개수의 차이 때문에 그 온도, 동일한 온도 변화에 따라서 Q층이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지금 독립적인 팽창이 억제된다고 했어요. 접합되어 있어서. 그래서 원인, 그림과 같이 띠가 P층 쪽으로 원의 호 형태로 휘면서 팽창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사실 뭐 그러나라고 하는 역점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독립적인 팽창이 억제되므로, 그러니까 사실 얘와 얘의 그 팽창의 정도가 다르고 팽창의 양상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접합되어 있기 때문에, 접합되어 있어서 독립적인 팽창이 억제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던 거였고, 그 독립적인 팽창이 억제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원의 호 형태로 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결국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의 호 형태로 휘게 된다는 것, 그 현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러한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무엇 때문이에요?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접합되어 있는 두 서로 다른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런 형태로 휘면서 팽창하게 된다. 이후 다시 처음에 온도를 내리면 T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호 형태로 변화하게 된 원인이 뭐였으니까? 온도 상승, 온도 올렸을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를 낮추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 문단 선형 열팽창 계수가 서로 다른 물질이 접합되어 있을 때 온도를 올리면 저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설명해줬고, 3문단 봐볼게요. 물체의 휨의 정도. 자, 이 휨이라고 하는 거, 이 문단에서 얘기했던 거죠. 호 형태로 휘게 된다는 거. 그 정도는 곡률, 곡선이라고 하죠. 휨 선을. 그래서 그 휨율로 수치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곡률이라고 하는 거 휨의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띠 또한 어떤 띠겠어? 서로 선형 열팽창 계수가 서로 다른 두 물질이 띠를 이루고 있는 거겠지, 그치? 휨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낸다. 그냥 곡률로 수치화할 수 있다는 거. 휨의 정도. 띠의 길이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고 폭이 좁아 띠를 하나의 곡선이라고 간주하면, 그렇게 가정하고 그렇게 여긴다면 띠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 있다. 자, 띠 원의 호. 원이 이렇게 있을 때 특정 부분을 호라 그러나? 이게 호예요? 그쵸? 맞죠? 이런 건 자신 없어요. 그죠? 이때 그러니까 지금 띠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지금 띠가 이렇게 띠가 휨 띠일 때 원의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휘어진 띠의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고, 곡률은 자 지금 해당 문단은 첫 번째 문장을 내가 문단의 소제목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해당 문단은 적어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선형 열팽창 계수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글인데, 해당 문단은 뭐 설명하는 거 같니? 휨의 정도, 곡률로 수치화할 수 있다, 곡률로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간주 상황, 그리고 지금 띠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가 있는 이러한 가정 상황에서 원의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 휘어진 띠의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이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 곡률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다. 결국 뭘 어떻게 구한다? 곡률을 이렇게 구한다 라는 거였어. 곡률 반지름 왜 얘기했어? 곡률을 반지름의 역수가 뭐니까? 곡률이니까. 그리고 그 곡률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물체의 휨의 정도를 수치화한 거였어. 휨의 정도를 왜 설명하고 있어? 아까 앞에서. 휘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지금 선형 열팽창 계수의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이렇게 휨 물체의 곡률을 그렇게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휘었죠? 이거 곡률 어떻게 구할래? 곡률 뭐였어? 곡률 반지름의 역수였어. 그럼 뭐 구하면 돼? 곡률 반지름 구하면 되잖아. 곡률 반지름 어떻게 구했어? 이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이 곡률 반지름이었잖아. 맞아요? 그럼 결국 이게 얼마나 휘었냐? 휨의 정도. 그걸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 구해서 뭐 할래? 휨의 정도 구해서 뭐 할래? 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얼마나 어떻게 차이 났을 때 휨의 정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보려고 하는 거겠지. 가볼게. 내가 지금 역으로 갔는데 이 역으로 가는 독해는 사실 쉽지 않고요. 쭉 아래로 앞에 문장이랑 뒷문장, 앞에 문단이랑 뒷문단 간의 연결고리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는 것이 너희는 상대적으로 그게 더 나을 거예요. 그것도 어렵겠지만 근데 그거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곡률은 곡률의 반지름의 역수다. 즉 재진술, 정리 같은 말.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것이다. 왜? 역수니까.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것이다. 2분의 1. 곡률 반지름 2예요. 이거 곡률 몇이에요? 2예요.
아, 이거 역수니까. 곡률 반지름의 역수니까. 곡률 반지름이 그러면은 더 심하게 휘어진 것이라고? 곡률 반지름이 만약에 10이야. 오케이. 곡률 반지름이 2일 때 뭐가 되는 거야? 아니지? (2 분의 1) 아, 그렇네. 10이면은 10분의 1이면은 이렇게 되면 이게 더 큰 숫자니까, 그쵸? 그러니까 더 심하게 휘어진 것이다. 곡률 반지름과 역수니까 곡률이 이 더 심하게 휘어진 것이다. 휘임의 정도가 곡률이니까 곡률이 더 크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물질의 선형 열팽추 개수 차이가 이 중심 소재에 분명히 이제 곡률에 대해서 설명한 거 이 중심 소재와 어떻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할지 그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더 휘어진다. 휘임의 정도가 어떻다는 거야? 커진다는 것이죠. 근데 휘임의 정도 두 글자 동일한 표현이 뭐였어? 곡률. 즉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면 클수록 곡률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중심 소재로 곡률에 대해서 표현을 하자면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문장을 넣은 거예요. 이걸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거에 기반해서 다시 그 그림을 통해서 설명한 거에 기반해서 해볼게. 그렇게 휘임의 정도가 휘임의 정도가 생긴 건, 휘게 되는 건 밑에 물질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졸라게 길어지는데 위에 물질은 그에 비해서는 이것과 동일하게 졸라게 휘어지면, 동일하게 길이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밑에 물질이 길이 변화가 겁나 생겼어. 그럼 위에 물질도 그것과 동일하게 된다면, 그거 따라간다면 그냥 평평할 거예요. 근데 위에 물질은 차마 그렇게까지 길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 두 물질 간의 선형 열팽창 개수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에서도 휘임이 생긴다라고 했었던 것이었고요. 곡률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그 곡률이 어떤 경우에 크냐, 어떤 경우에 더 휘어지게 되느냐, 당연히 중심 소재인 이것으로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죠?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띠가 휘는 정도는 달라지며, 왜요?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결국은 선형 열팽추 개수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휘는 정도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휘임 민감도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본문에서 개념들을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것들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앞에서 설명한 그 개념들도 온전히 이해하기 쉽지만은 않았는데 개념이 너무 많아, 정보량이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정보량이 다양하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그리고 반드시 초점 맞춰서 반드시 그것에 집중하면서 읽어야 되는 건 바로 중심 소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띠가 휘는 정도는 달라지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휘임 민감도다. 그럼 휘임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따라서 띠가 어느 정도 휘느냐,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고, 휘임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띠가 더 심하게 휘임을 의미한다. 그 띠가 서로 다른 두 물질로 구성된, 즉 서로 다른 선형 열팽창 개수를 지닌 물질이라면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띠가 더 심하게 휘임을 의미하는 그 휘임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개수가 어떻다는 거? 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휘임 왜 생기니까? 저 개수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계속 끊임없이 내가 선형 열팽창 개수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문장에서. 그래서 너희가 연습할 건 모든 각각의 문장들을 중심 소재랑 연결시켜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연습을 하는 것, 너희의 독해력과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트레이닝입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힘듭니다. 띠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을 가하면, 해당 작품에서 열 가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부피와 길이가 변하는 열팽창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부피 변화하는 건
관심 없죠? 길이가 변하는 거 얘기할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을 가했어요. 그러면 띠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된다.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쪽 끝 고정하고 열을 가했을 때 띠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약간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쵸? 머릿속에서. 액추에이터란 열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거리,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이 고려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열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한다고 했는데 자, 액추에이터가 된다고 했어요. 액추에이터라는 이렇게 개념 정의하고 있어. 근데 액추에이터가 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어떤 현상의 어떠한 변화의 결과가 액추에이터가 되는 거였어요. 열을 가하면 휘면서 움직이는, 열 가하면 움직이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열을 가했을 때 휘면서 움직이는 것, 그거 어떻게 표현 가능하다? 열 에너지가 기계적 동작을 만들어내는데 쓰인다. 그냥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결국 액추에이터는 열 에너지를 통해서 동작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동작을 수행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러한 것인데 이러한 액추에이터의 설계는 최대 이동거리. 자, 여기서 이동이라고 하는 거 움직임이죠? 동작이지? 움직이는 거지? 그럼 얼마나 휘는지를 나타내는 거겠지.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이런 것들이 고려된다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고려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고려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상수를 할 거예요. 가볼게. 띠가 휠수록 지금 어쩌고저쩌고에 거기서 휘는 거 고정되지 않은 끝에 이동거리는 커진다. 자, 고정되는 부분은 분명히 고정되어 있고 그 반대쪽 휘는 부분이 되겠죠. 그 이동거리, 즉 휘는 거리가 커진다라는 것이죠. 왜? 띠가 휠수록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휘게 되는 거. 이동거리가 커진다. 최대 이동거리, 즉 저 최대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은 열을 가했을 때 또는 열 에너지를 통해서 동작으로 변환될 때 이동하는 거리, 즉 휘는 거, 힘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다. 라고 해서 최대 이동거리, 고려해야 되는 이 최대 이동거리는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고요. 이 값은, 이 최대 이동 거리 값은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래서 최대 이동 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그 값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서 띠의 길이라고 하는 변수와의 상관관계. 정비례이겠니? 반비례이겠니? 짧은 거 이동해봤자 뿅! 맞아요? 긴 거 쉬면 빙! 이동거리가 이렇게 되잖아. 길잖아. 짧고, 그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띠가 휘면서 띠의 끝이 외부에 힘을 가할 수 있는데 이 힘은 띠의 끝이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하여 힘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된다. 자, 그래서 그 띠의 끝이 외부에 가하는 그 힘의 크기는 언제 소멸? 끝에 도달했을 때,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했을 때 소멸된다. 따라서 그러므로 그때 소멸되니까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결국 언제야? 어디야?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했을 때.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이는 띠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을 때. 자, 곡률이라고 하는 거 뭐였어? 휨의 정도였어요. 그럼 최대 이동거리로 휘었다는 건 결국 곡률이 최대가 되었다는 거 라는 것이죠. 휨의 정도가 최대가 되었다는 거. 더 이상 휘지 않는다고. 더 이상 휘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띠가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곡률이 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죠. 반응 완료 시간 또한 고려해야 되는데, 세 번째 고려해야 되는 거.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띠의 끝이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반응 완료 시간. 반응하기 시작한, 여기서 말하는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 물체의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야? 무엇에 대한 반응이야? 열을 가했을 때.
온도를 높였을 때 여기서의 그 변화와 반응은 뭐야? 그 물체의 반응은 뭐야? 갑자기 얘가 터지는 거 얘기하고 있었어, 우리? 휘는 거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럼 그 반응이라고 하는 건 휘는 반응, 그것이 시작하는 것이고, 완료됐다는 건 그 힘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 그럼 결국 반응 완료 시간,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인 거고,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공률이 최대가 되었을 때, 최대가 될 때까지의 시간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하죠. 힘의 정도가 가장 최대가 되는.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이렇게 나오죠.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어요. 너희 이걸 그러니까 가끔 우리 베이컨 같은 거 구우면 그 베이컨이라고 하는 고기가 단 하나의 물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물질로 뭐 단백질이 됐든 뭐 지방이 됐든 여러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래서 이네 베이컨 구우면 어떻게 돼? 살짝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나? 휘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휘잖아? 이거지 않을까? 라이트로 지지면 종이는 타버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 약간 난 이걸 읽을 때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철근 같은 게 생각나긴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막 철근이 이렇게. 근데 실제로 뭐 그런지는 몰라. 그냥 내 머릿속에 상상이었어. 그런데 어쨌든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그렇게 짧아지는 금방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 아무래도 두꺼운 것보다는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두꺼운 것보다는 얇을수록 그것이 더 빨리 변화가 반응이 생기게 되겠죠. 끝이야? 지문? 끝이에요, 끝이에요. 한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내용 일치 문제인데.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는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1문단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봤어요. 물론 너희가 지문 한번 스스로 읽어보고 설명 들으면서 다시 한번 눈으로도 보고 이 음성을 들으면서 더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번 선택 지문 같은 건 다시 서치하지 말아야 되는 선택 지문이에요. 우리는 서치를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둬야 됩니다. 시간을 줄이는 전략? 다른 거 없어요. 서치 빈도 줄이기. 다시 한번 지문에 돌아가는 시간 줄이기. 이 말은 서치 최소화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서치를 해서는 안 된다. 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한 큐에 너희가 모든 지문을 한번 생각하면서 아무리 생각하면서 막 추론해가면서 예측해가면서 그렇게 읽었다고 한들 그 구체적인 정보가 당장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치를 절대 하지 말아야 돼. 기억 안 나도 그냥 풀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치를 하세요. 근데 줄이려고 노력합시다. 그 서치를 해야 하는 지문과 선택 지문과 하지 않아야 되는 선택 지문은 좀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약간 느낌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택 지문은 적어도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를 요하는 선택 지문. 왜냐면 난 기본적으로 비문학 지문을 기본적으로는 내가 전에 약간 설명했다시피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 소제목,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구체적으로 완전히 이해 안 되더라도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상수한 거, 이 의미의 범주 안에 있는 거, 그러면 그 뭉탱이로 읽으면 여기에 그 표현이 그 단어가 쓰였는지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기본적으로 이런 독해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러한 굉장히 미세하고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 요하는 선택 지문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치하라고 해요. 나도 실제로 그러니까. 근데 이거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든지 또는 내 이 설명과 내 이 독해 또는 뭐 반박하거나 좀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고 넘어가야지, 숙지하고 가야지, 그리고 지문 다시 안 보고 선택 지문 판별할 수 있어야지, 이걸 목표로 해야지. 근데 나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지문에 얽매이게 되는 순간 시간은 훅 가니까. 우리 시간 타임어택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이해 안 된다, 얽매이지 말고 그냥 이거 설명하나 보다 하고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서치하는 걸. 왜냐면 그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다 분석하고 다 그렇게 이해했는데 문제 안 나와봐. 그게 무슨 낭비예요. 시간 낭비야. 오케이? 그래서 완전히 세밀하게 완전히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는 이거 설명하는 거기에 총치고 넘어가 라고 하는 걸 더 추천하는 편이긴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 아니라고도 했었고.
어쨌든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는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아니죠. 뭐라고 반박할 수 있어? 세 글자. 열팽창. 그냥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열을 가해 변화되었을 때의 길이를 열을 가하기 전에 길이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이거 공식화 시켜봐. 나눈 값. 길이로 나눈 값이다 라고 했는데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과 길이 그 자체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 그 공식을, 그 분수를 옆에다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썼으면 이것도 서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선형 연필장 개수가 음수인 물질이 선형 연필장 개수가 양수인 물질보다 그 종류가 더 많다. 약간 힘을 빼고 읽었던 내용이긴 한데 대부분의 물질은 양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그랬나 싶으면 바로 빨리 찾아가고, 근데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좀 약간 전체적으로 맥을 줄기를 파악하면서 잡아가면서 읽었으면 적어도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설명이 어디에 있었지라고 하는 그 위치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서치를 함에 있어서 그 위치, 서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빈도를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치에 따른 비용, 시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맥을 짚어가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액추에이터는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계적 움직임을 이용하는 장치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택지문. 왜? 그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구성된 오답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 선택지문에선 목적이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수단이지. 수단과 목적이 어떻게 됐어요? 전도되었지. 뒤바뀌었지. 선후관계, 수단과 목적의 전도, 뒤바뀜 이런 거 오답 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액추에이터 열 에너지를 써서 온도를 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형 열팽창 개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열팽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온도 변화에 따라서 길이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라고 하는 그 선후관계, 그 인과관계라고 하는 건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죠?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 온도가 상승한다는 것은 수단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떠한 효과, 어떠한 결과,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반대예요. 그럼 답 몇 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쉽게 고를 수 있었을 거야. 왜? 마지막 문단에 나왔어요. 바로 본 최신 정보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5번 선택지문에 배치를 했겠지. 여기서 내버리면 바로 답 체크할 테니까. 맞죠? 이러한 출제자의 어떤 심리까지 파악, 심리학과니까. 그렇죠? 서로 다른 물질을 두께가 다른 두 층으로 접합해 만든 띠의 온도를 올릴 때 그 띠의 무게가 얇을수록 휨이 빨리 완료된다. 맞죠? 휨이 빨리 완료된다는 건 근데 뭐예요? 최대 이동 거리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고 공률이 최대가 되는 지점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라는 것이죠. 자,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선형 열팽창 개수가 음수인 물질에 열을 가하면 길이가 줄어든다. 적절해요? 선형 열팽창 개수가 음수인 물질에 열을 가하면, 그럼 결국은 그 분수값이 뭐라는 거야? 그 분수값이, 아까 선형 열팽창 개수를 구하는 그 분수값이 뭐가 된다는 거야? 음이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온도 상승이에요. 그쵸? 결국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야? 길이 변화율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분수값이 양수냐, 음수냐로 달라진다는 것이지. 그쵸? 무슨 수겠어? 음수니까. 그럼 길이 변화율이 음수로 된다는 건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 맞니? 온도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아야 하는 부품에는 알루미늄보다는 인바가 더 적합하다. 알루미늄이라는 물질과 인바라는 물질에 대해서 1문단에서 어떻게 비교대조 했었죠? 인바가 그 선형 열팽창 개수가 더 작아서 컸어. 작았지. 그러니까 같은 온도 변화라고 하더라도 얘가 더 적게 변형할 테니까 저러한 부품에는 인바가 사용되겠죠. 이게 아마
수특에서는 철로로 뭔가 설명이 됐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고 온도를 내리면 선형 열팽창 개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쪽이요?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큰 쪽으로 왜요? 결국 이거 그 본문에서 그림 생각해 보면 결국 두 물질이 접합됐을 때 이렇게 휘는 거 설명했었어요. 그렇죠? 그림으로 그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휘는 결국 이 위에 쪽으로 휘는 것인데 그렇지? 얘가 길이 변화가 더 위의 물질보다 어떠니까? 크니까 더 길게 길이가 팽창하니까 얘는 그거보다는 짧게 팽창하니까 이렇게 휘는 거였어. 그렇지? 그럼 결국 그 휨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선형 열팽창 개수가 작은 쪽으로 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림에 따르면.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요? 왜냐면 얘가 더 작았잖아. 선형 열팽창 개수가. 얘가 더 길어지니까 이렇게 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두 물질 접합에 두 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고 온도를 내리면 온도의 변화예요. 선형 열팽창 개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휜다. (11번의) 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이거 왜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면 온도를 내리면 물질이 아까 열팽창이었잖아. 길이가 변화한다고 했는데 그 길이가 변하는 방향이 길어진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길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추론이에요. 온도가 낮아지면 쪼그라들 거야. 수축할 거야. 열 수축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선형 열팽창 개수가 작아요. 덜 수축한다는 거지. 덜 수축한다는 거예요. 그럼 덜 수축한다라는 것.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큰 물질이 결국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길이의 변화가 달라진다는 거였기 때문에 걔가 덜 수축할 거예요. 그럼 걔가 더 길이가 길 거죠. 길이가 짧은 쪽으로 휜다라고 했어요. 선형 열팽창 개수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길이의 수축이 적다라는 것이고 길이가 더 길다라는 거야. 그죠?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큰 물질 쪽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휘겠죠. 왜냐면 더 짧은 쪽으로 휘었으니까. 그래서 답이 3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휨. 더 길이가 짧아진 쪽으로 휨. 더 길이가 짧아졌다는 것은 더 수축했다라는 거. 온도 변화에 따라서 더 수축했다는 것은 길이 변화율이 더 크다라는 것. 그럼 온도 변화에 따라서 길이 변화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다. 돼요? 4번 열팽창으로 길이가 늘어난 두 물체의 길이 변화량이 같다면 분자값이 같은 거네요. 팽창 전의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더 작다. 그쵸? 결과적으로 길이의 변화량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길이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팽창 전의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 팽창 전의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작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한쪽 끝이 고정되고 길이가 다른 평평한 두 띠가 동일한 곡률로 휘었다면 길이가 긴 띠의 끝의 이동거리가 더 길다. 더 길었던 게 더 많이 움직인 거니까. 12번 이거는 이제 고난도 문제라고
많은 매체에서 지적했던 우리 UA에서도 그랬었고 우리 UA란다. UA 소속이야. 가볼게.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만든 두 종류의 띠 A와 B가 있다. 자, 일단 두 종류의 띠예요. 소문자 A와 소문자 B야. 중심 소재로서 표현해볼게. 선형 열팽창 개수가 다르다로 봐야지. 그죠?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개수의 차이는 얘기하네. B가 A보다 크다. 두 종류의 띠예요. 띠. 그쵸? 두 물질을 접합한 띠예요. 근데 그 개수의 차이가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휨의 정도 뭐가 더 클까? B가 더 크겠죠. 휨의 정도라고 하는 거.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두께와 길이는 다른 조건은 다 같네요. 그럼 결국 둘의 차이는 선형 열팽창 개수의 두 물질, 그 소문자 A와 소문자 B라고 하는 띠를 구성하고 있는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개수의 차이, 그것만 두 물질, 두 띠 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띠를 활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띠가 안으로 휘어. 왜냐면 선형 열팽창 개수의 차이 때문에 휘겠죠. 팽창하는 정도가 다를 테니까. 그래서 안으로 휘어 물체를 잡는 집게를 만들었다. 소문자 A를 두 개 사용한 것, 양쪽에 두 개 사용한 거예요. 휘어야 될 테니까 집게 A이고, 소문자 B를 두 개 사용한 것은 집게 B이다. 뭐가 더 많이 휜다고 했어? 소문자 B가 더 많이 휜다고 했지. 그럼 B를 사용한 집게 대문자 B보다 B가 소문자 A를 두 개 사용한 집게 대문자 A보다 더 많이 휜다고 했기 때문에 집게가 더 많이 휘면 더 작은 물질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만큼 휘는 것과 이만큼 휘는 것과 이만큼 휘는 거니까. 그렇죠? 온도 T0에서 A와 B의 모든 T는 평평한 상태, 온도 제로니까. 이후 온도를 T1으로 올렸을 때 뭐 일어나? 열팽창 일어나서 선형 열팽창 개수에 따라서 휨이 발생할 거예요. 그 차이에 따라서 B 물체를 잡을 수, B 때는 B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실판광이로 바꿀 때 뭔가 약간 살짝 오류가 난 것 같은데? B는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거 B는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다음에 그런데 T0에서 T1보다 높은 온도인 T2로 온도를 올렸을 때는 A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고 했으니까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 는이 아마 쓰였을 거야. 자, 그러면은 결국 낮은 온도 T1과 T2를 비교했을 때 T1이 낮은 온도에 T2에 비해서, 그쵸? 근데 그때는 A는 물체를 잡을 수 없었대. 왜? 덜 휘었을 테니까. 그쵸? 선형 열팽창 개수의 차이, 두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선형 열팽창 개수의 차이가 소문자 B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낮은 온도에서도 온도 변화에 따라서 길이의 변화량이 크다라고 하는 거잖아. 결국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휘었기 때문에 B는 물체를 잡을 수 있었지만 A는 물체를 잡지 못했던 거였어요. 덜 휘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온도가 더 올라서 더 휘게 되어서 A도 이제 물체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띄워놓고 선택지문 볼게요. 자, 1번 선택지문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보다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소문자 A, 소문자 B 모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공유는 더 크겠군.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이라고 했어요. 이 소멸되는 시점이 결국 어떤 시점이었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 그쵸? 공률이 최대가 되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T0에서 T1 낮은 온도 보다 T0에서 T2 보다 더 높은 온도로 올렸을 때 당연히 공률은 더 커지겠죠. 맞아요? 이게 왜 고난도 문항으로 구성이 됐던 거지? 외부에 갈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게 잘 안 잡혀서였을까? 아니면 보기 박스의 이 상황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됐었을까?
이거 왜 고난도 문항이지? 싶은데. 나머지 선택지만 봐볼게.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소문자 A, B 각각의 휨이 멈춘 시점에서의 소문자 A의 곡률 반지름은 소문자 B의 곡률 반지름보다 작겠군이라고 했어요. 자,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 일단 우리가 무엇으로서 이해해야 돼요? 곡률 반지름의 역수, 곡률, 휘어진 정도. 맞아요? 소문자 A의 곡률 반지름이 소문자 B의 곡률 반지름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곡률이 어떻다는 거였어? 역수니까 크다라는 거였지. 맞아요?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누가 더 곡률이 커? 뭐 누가 더 곡률이 커서 그 물체를 잡을 수 있었어? B. 그럼 B의 곡률이 더 크다는 것은 B의 곡률 반지름이 더 역수니까 작다라는 것이니까 2번 선택 그래서 틀리죠. 반대로 서술을 했어요. 맞아요?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과 곡률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떠올랐어야 한다. 3번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온도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 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았다면 B의 반응 완료 시간이 소문자 A보다 짧겠군이라고 했어요. 반응 완료 시간 뭐였어? 반응 완료 시간이 뭐였지? 반응이 아까 그렇게 이해했었지. 여기서의 말하는 물체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열 에너지를 가했을 때 휘는 거. 그렇죠? 그럼 반응 완료 시간이라고 하는 건 휨의 정도가 이제 끝까지 다 됐을 때라는 거지. 그렇지? 근데 T1으로 올렸을 때였어요. 그렇죠? 소문자 B의 반응 완료 시간이 A보다 짧지 않겠죠. 그렇죠? 얘가 더 많이 휘는 애니까. 그죠?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A의 최대 이동 거리가 B보다 더 크겠군. 아니지. B가 더 크죠. 더 많이 휘는 애니까. 왜? 선형, 열팽창 개수가 차이가 B가 더 크니까. 계속 선형, 열팽창 개수라고 하는 말을 내가 지금 몇 천 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만큼 계속 중심 소재랑 끊임없이 관련지어서 이해하고 읽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할까 이제 선형, 열팽창 개수라는 말?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자, 5번 B와 달리 T2가 되어야 A가 물체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A가 B보다 휨 민감도가 컸으면 진작에 잡았겠지, 이놈이. 그죠? 13번은 소문자 A, B의 의미는 1번이었습니다. 그쵸? 값을 얻었다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였어? 모양으로 돌아온다라는 것. 그쵸?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1번 선택 지문이 근차식 값이니까. 그쵸?